김현정의 뉴스 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답이 없습니다. 북한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21일 그러니까 오늘 군사회담을 하자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 사실상 회담 제안은 무산이 된 거죠.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남북대화 첫 시도는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내 정치권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가까스로 정부조직법은 통과가 됐지만 일자리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은 빼야 한다라는 야3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맞는 국회 본회의 교착 상황에 빠지고 있죠. 다만 어제 오후에 접점을 찾았다는 이런 희망적인 소리도 들려와서요. 잠시 후 우원식 원내대표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되나요? 네. 적폐와 악폐. 적폐. 적폐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알겠는데 악폐는 뭡니까? 네, 우리 정부가 지난 17일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의했는데 예. 원하는 날짜로 21일 오늘을 꼽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순간까지 아무런 답을 못 받아서 남북 간 대치 국면 완화를 위한 첫 번째 시도는 일단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예. 정부는 계속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나온 거 있긴 있어요? 네, 어제 노동신문 논설에서 예. 대결과 적대의 악폐를 청산하는 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밝힌 건데요. 어허. 악폐 청산 요구가 대화를 위한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뜻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남으로는 적폐를 청산하고 북을 상대로는 악폐까지 살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 셈입니다. 예, 북한은 악폐라는 용어를 쓰는군요. 악폐. 네. 남적폐, 북악폐. 참 남과 북으로 숙제가 쌓입니다.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여권의 2라운드, 이번엔 원외 게임. 1라운드는 뭐고 2라운드는 뭡니까? 어제 정부 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했죠. 예. 또 진통을 겪은 추경안 역시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도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2라운드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2라운드가 뭐예요? 증세 논란입니다. 증세 논란. 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동시에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죠. 김부겸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은 증세 없는 복지는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좀 솔직해지자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부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증세는 역대 정부에서 모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렇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만지작거리는 여권의 기류는 국회를 넘어서 결국 기업과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이거든요. 네. 과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걸 부자 증세 갈 수 있을까? 요것도 자제한다는 기류였죠. 예, 요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 이것도 역시 잠시 후에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확인을 해보죠.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라면입니다. 얼마길래 그렇게 비싼 라면이에요? 예, 환산하면은 뭐 수십억, 수백억 할까요? 그런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하고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서 어제 법원이 이혼을 판결했죠. 예. 이무재 전 고문은 1조 2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86억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1조 2천억 원을 달라 그랬는데 법원은 86억 원만 주면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왜 가장 비싼 라면이에요? 네, 앞서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2월 이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에 예. 아들에게 일반 사람들의 경험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면서 아들은 면접 교섭 후에 처음으로 라면을 먹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절절하게 풀어놓았거든요.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 네, 두 사람이 웬만한 기업을 통째로 할 수 있는 금액을 놓고 다투고 있으면서도 평범한 일상 속에 아들과 라면 한 그릇 나눌 기회를 갖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네요. 정말 비싼 라면이네요.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경을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야삼당.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려고 하는 그 예산은 추경에서 드러내도록. 일자리 추경 문제는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 반대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입니다. 야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예, 정부조직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했습니다. 물론 물관리 일원화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빼놓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조직법은 됐어요. 문제는 추경입니다. 추경. 야당의 반대가 강해서 과연 이 추경 해법이 마련될 것인가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접점을 찾았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을 하죠. 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요새 밤잠은 좀 주무세요? 요즘은 정말 여서야대를 절감하고요. 예. 이 여서야대를 이용한 야당들의 정말 과도한 발목 잡기로 인해서 길도 막히고, 저희는 시원하게 야당 비판하고 싶지만 협상이 어려워질까봐 참고 또 참고. 문제 해결은 예. 정말로 절박한 이 민생을 위한 추경 그리고 정부의 출발을 위한 정부 조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못 주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시원하게 꼬집지도 못하니까 더 밤잠 못 주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이제 풀어야 하는 숙제가 두 축이었어요. 한 축은 정부조직법, 한 축은 추경. 정부조직법은 가까스로 어쨌든 통과가 됐고 추경이 문제였는데 네. 어제 오후에 예결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았다. 얘기가 좀 풀렸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아니,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추경 본안에 들어가 있는 예. 중앙공무원 채용 비용 80억이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거고요. 네. 그럼 왜 절대 안 된다고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편성해 놓은 예비비 중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을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그런 그 공무원 채용 500억 그걸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다 국민들한테 홍보도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기 전에 500억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는 거기서 쓰는 거 예비비 500원에서 쓰는 거를 다 동의를 했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실상 그러면 쓰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못 쓰게 꽉꽉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여유를 둘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냈고요. 못 냈군요. 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 어땠냐면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은 야당이 지금 막아서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빼고 추경을 통과시키되 올해 본 예산 예비비 500억 원 중에서 소방공무원 같은 어떤 특정 직군 증원하는 데 드는 예산은 그 예비비에서 꺼내 쓴다. 그걸로 접점 찾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 겁니다. 왜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일부 야당 어느 야당의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그렇게 해주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야당이 여러 군데잖아요. 여러 군데죠. 네, 다른 야당은 또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합의가 돼야 된다.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일부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바른정당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어젯밤 늦게까지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예결위 간사들이 다시 모여서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정도라도 좀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추경은 통과시켜야지 않겠냐. 이 입장이신 거죠?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자임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도 만들고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일자리가 절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활로를 만들기만 하면 저희는 그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 자리 늘리는 부분이라서 동의를 못한다. 이거거든요. 공무원이 왜 더 필요한 거냐. 이거 국민들도 동의 안 하실 거다. 이게 지금 야당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게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 간호사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특정 직군이다. 이 특정 직군.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를 위한 특정 직군이고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지난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예. 소방공무원 5년 동안 17,000명 늘리겠다. 경찰 인력 보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일선 소방관을 확충하고 경찰 인력 증원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하고 방문 간호사 늘리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소방 인력 보강을 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이게 딱 공약입니다.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게 답답하시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절박한 거거든요. 집배원의 경우에도 작년에 과로로 7분이 돌아가셨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 때 2만 명을 증원하려고 했던 것을 15,000명밖에 증원을 하지 않아서 5,000명이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 업무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럼요. 그것을 메꾸자고 하는 건데 예. 이것을 그냥 뭐 철밥통 들리는 거다. 아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철밥통입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그 부족한 일손을 가지고 과로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정말 이분들에 대한 모욕이고요.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님 네. 꾹꾹 참으면서 지금 지낸다고 하셨는데 또 갑자기 이야기가 한번 하기 시작하시니까 욱하고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증언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조정안, 절충안이라도 좀 받아달라는 말씀이신데 마지노선은 언제까지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이번 국회가 8월 2일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내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뭐 장기전을 대비해서 8월 2일까지라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정말 알리고 호소하고 이 일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지난 대선 과정 때 요구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일자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일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빠르면 오늘 내일 안 되면 8월 2일까지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 근데 우 대표님. 네. 요 추경 얘기로 한참 뜨거웠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뜨거워진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세에 관한 건데 행자부 김부겸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 어렵다. 솔직해지자 이런 말씀으로 화두를 꺼냈고요. 추미애 대표가 연간 소득 2천억 원 넘는 초대기업하고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과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 이른바 부자 증세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이제 저도 그 회의에 있었는데 증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확정한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제는 국민 신뢰가 필수잖아요. 예. 이 정부가 할 도리를 다해서 그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이걸 솔직하게 밝히고 그 필요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 초대기업은 그 구간이 맨 끝에 2천억 이상에 대해서는 22%에서 25%로 올리고 초고소득자 1년에 소득 5억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올리자. 이거는 이제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올리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3조. 중소자영업자에게 쓰자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거치면서 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부겸 장관의 어떤 돌출 발언이라든지 추미애 대표의 개인 발언,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우원식 원내대표도 당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말씀하신 거는 저희 당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다. 청와대도 정부도 뭐 정부라고 하면 이제 김부겸 장관이 될 테고 청와대도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요. 공감의 분위기는 있습니까? 그 100대 과제 안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런 논의가 이제 여기저기서 실제로 이런 걸 진행하려면 첫째는 이제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물론 그거 정부에서 단속부터 하는 건 기본일 거. 테고. 예. 예, 불필요한 자원 외교, 4대강 강박이, 방산 비리, 지방에 가면 한 데도 없는 숱하게 많은 도로 만들기, 이런 불필요한 SOC 사업, 이런 것들을 줄여서 예.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도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이렇게 초대 기업이나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굉장히 지금 세금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이른바 부자 세금을 증세. 줄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논의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생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뭐 어제 추미애 대표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예. 뭐 딱히 반대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년이 지방선거예요. 그런 거 네. 신경 쓰이진 않으세요? 증세에게만큼 민감한 게 없는데? 아니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에 세금 더 걷는 게 지방선거가 뭔 관계예요?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해서 예. 여기서 걷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자. 예. 사실은 우리가 중소자영업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다가 제대로 그 일한 만큼 대가를 줘서 예. 내수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대기업으로 몰려 있거든요. 사내 유보금만 늘어나고. 그러면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국민들, 네, 서민들. 그러니까 이걸 정상화시켜서 기업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는 이 소득을 예. 비정규직들에게도 좀 더 주고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더 쓰고 알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쓰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요. 입장이 지금 확고하시네요. 한쪽으로만 몰린 이 재원을 이제 좀 정부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무슨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엊그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라면 그러니까 가맹점들 협회가 아니라 본사. 아니, 기업들의 협회. 예, 그렇습니다. 뭐 사과 내용은 가맹점주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에 프랜차이즈 산업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예. 그런데 공정위는 우리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달라 이런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기자회견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민심과 동떨어진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기자회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가맹점주들 눈물 흘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본사에서 사과를 하고 네. 우리도 자정할 기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과인지 협박인지 공정위에 불편한 신기를 터트린 건지는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허.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요? 공정위에 불편한 신기 드러낸 프랜차이즈 협회. 정부와 가맹점주의 날세운 프랜차이즈 협회.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기사 댓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 뭐 했다고 또 시간을 달라는 거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수백 개씩 막 기사 밑에 달려 있는데요. 예. 왜 반응이 이럴까? 이 엊그제 박기영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처음 사과한 거는 처음 기자회견 시작할 때 앞부분에 조금이었고요. 예.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공정위 대책에 대한 반발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프랜차이즈 산업을 악의 축으로 몰고 있다. 어허. 공정위의 몰아치기식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다. 우리가 악의 축이냐 몰아치기식 조사하지 말아라. 예. 공정위의 상생 원칙은 가맹점주만을 위한 위험한 정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만 생각하고 정책 세우냐 네. 이런 반발까지.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장의 기자회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당신이라면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누군가요?
프랜차이즈 협회? 그렇죠.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올 연말까지 3개월에서 5개월의 시간을 주면 우리가 자정 방안을 스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있는데요. 기다려 달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당신의 아이가 갑질을 당하고 욕설을 어디 가서 듣고 자살 직전까지 가는 압력에 시달리면 몇 개월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제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를 고발하는 을들의 갑질 사례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가맹점주들의 기자회견도 있었군요. 네. 본사의 갑질 횡포로 고통받는 눈물 어린 사연들이 막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얘기죠? 광고비 부담을 막 떠넘기고 물품 구입 강요하고 더 비싸게 사게 만들고 예. 심지어는 일종의 사찰을 하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서도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와요? 네. 프랜차이즈에서도? 예. 그러니까 포섭, 폐점, 양도, 양수, 유도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분류한 다음에 예. 나중에 가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건데요. 포섭해야 될 점주, 폐점해야 될 점주. B는 폐점시켜야 될 점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박근혜 정부 때문에 블랙리스트 말만 들어도 머리가 쭈뼛쭈뼛 진짜 머리카락이 곤두서는데 그러게요.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제가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행가는 뭔가요? 두 번째 행가는 사과하면서 핑계대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얄밉다입니다. 사과하면서 핑계를 댄다? 네.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면서 사과하면서 우리도 네. 대기업처럼 대우해달라. 엉뚱하게 대기업을 끌어들였거든요. 아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한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역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이 아니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너들이 뭐 폭행을 했다,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렇죠. 매년 수백 건의 고소고발이 있습니다. 환골 탈퇴의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 번이 아니라 수백 번도 있었겠죠. 공정위가 실태조사하고 원가 공개한다고 하니까 대기업처럼 시간을 달라? 미안하지만 대기업 회장들 불법 행위로 한두 번씩 다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대기업처럼 그럼 똑같이 이렇게 구속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아, 제가 행간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과에 3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강조하셨던 게 사과는 조건 달지 말고 네. 깨끗하게 인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솔하게 사과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조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예. 프랜차이즈 협회 사과는 이 사과의 3요소 중 어떤 것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하는 신용만 냈죠. 대기업 핑계, 시장 핑계 댔죠. 시간 달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요. 사과는 사과대로 다 하고도 욕먹는 겁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김상조, 윤석열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석열 서울지검장 네. 타협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별명이 뭡니까? 재벌 저격수, 칼잡이 맞아요. 이런 겁니다. 이들을 왜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예. 프랜차이즈 협회가 대충 사과하는 신용 내고 타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요구 받아들여 줄 것 같습니까? 당장 공정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맹점주 그러니까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감시를 위한 현장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현장 조사 진행하겠다.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장의 기자회견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거 오판한 겁니다. 공정위 조사로 본사는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동네의 가난한 가맹점들은 반색하고 좋아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1216님은 혹시 시간 달라는 게 증거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 얼마나 지금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으면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아까 포섭해야 될 가맹점 뭐 이런 것도 블랙리스트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정민호님이 아니 무슨 가맹점이 간첩입니까? 포섭은 무슨 포섭? 아이고 여기까지 말씀 듣죠.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자 증세에만 찬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증세, 보편적인 증세에도 찬성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최현우님은 당연히 증세해야죠. 찬성합니다. 격하게. 김우성님 필요하면 증세하고 소득 분배를 잘하면 된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부자 증세 한해서만 찬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복지를 위해서 뭐 정책을 위해서 전반적인 증세도 혹시 찬성하시는 건지 의견들 좀 보내주세요. 입으로 갑니다.